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이제 사실은 초반전이 끝난 셈입니다. 출마 선언을 모두 했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도 들어갔고 대부분의 절반 가까이의 이제 당원들이 모여 있는 영남권을 중심으로 4명의 후보 모두 뛰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4가지 정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남은 변수는 무엇이냐? 한동훈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하느냐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느냐, 이게 남은 변수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곧 판가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이 이제 마지막 증인신문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오늘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법 위반 마지막 이 증인신문 거친 다음에 다음 달에는 이제 재판 기록을 확인하고 8월에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달 뒤쯤인 9월에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이재명이 배지가 날아가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이 9월 이전에 그 위증교사 1심 판결, 위증교사는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정치적인 타격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오늘 한국갤럽에서 지난 25일에서 27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동훈 55%, 원희룡 19%, 나경원 14%, 윤상현 3%였습니다. 이게 지금 당원들, 이번에는 당원 80%, 민심 20%입니다. 이 당원들에 대해서는 참 알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지난번에 김기현이 당대표로 될 때, 그때는 물론 당심 100%였습니다. 그때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이 지지율과 당원들의 지지가 비슷하게 가더라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갈 것이다. 한동훈의 지지율이 계속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본다면 과반을 넘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선 룰인 이 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 이 비율에 맞춰서 국민의힘 지지층 80%, 그 다음 무당층 20%,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니까 한동훈 38%, 원희룡, 나경원 똑같이 15%, 윤상현 4%,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동훈이 왜 이렇게 낮아지느냐? 무당층을 넣으니까 한동훈이 20% 넣었는데도 이게 55%에서 38%로 낮아집니다. 여기 의견을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28%가 됩니다. 무당층으로 오니까 이 의견을 유보하는 것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의견 유보, 무당층에서는 한동훈과 나경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무당층이 되었을 경우에, 무당층이 20%를 포함시켰을 경우에 이게 한동훈이 과반을 넘길 것이냐 넘기지 못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한 조사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한동훈은 조금 내렸고 이 나경원과 원희룡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의 과반 획득 되느냐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선에 있는 것이고 원희룡, 나경원이 추격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자 대결이 돼서 결선 투표가 있을 것이냐 있지 않을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판가름도 한 열흘쯤, 이제 첫 토론회가 열리고 열흘쯤 지나면 판가름이 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지지율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원희룡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지지율이 차이가 이렇게 클 때는 언제나 인신공격, 네거티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 캠프 분위기를 보면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이 과반 획득 1차 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이 원희룡 쪽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먼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단일화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후보도 단일화를 하는 게 과반 획득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부터 지금 이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또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원희룡 나경원이 좀 친윤이냐 아니냐 뭐 일부 이 세력에 의해서 좀 감정적으로 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는데 나경원은 전혀 반대를 하고 있고, 이게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는데, 그런데 원희룡이나 나경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원희룡 나경원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한동훈 쪽으로 가는 이 지지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원희룡 나경원이 1차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 단일화를 하기도 어렵지만 단일화 한다라고 해서 이게 시너지가 날 것이냐,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이게 또 원희룡 나경원 반 한동훈 시너지가 날 것이냐, 이게 좀 의문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원희룡이 정말 세게 이 한동훈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했죠. 그런데 이게 좀 빗나갔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갈등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았는데 한동훈 배신자까지 나오게 되면 이건 당원들부터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이건 지금 양 캠프에서도 이 배신자까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셈이죠. 언제나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이 최고의 수위 높은 것이 배신자다.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한동훈에 대한 뭐 비리, 가족에 대한 비리 이런 게 나오는 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배신자부터 먹혀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고 있다. 대구의 홍준표를 비롯해서 지금 한동훈이 부산의 장제원 지역구도 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는 조짐도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이 지지율이 좀 소폭이긴 하지만 내리는 추세입니다. 원희룡 나경원이 좀 오르긴 하지만 이 배신자까지 가는 것이 이게 역풍이 또 예상이 되는 게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원희룡이 이 한동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 갈등을 좀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지적까지는 뭐 그래도 원희룡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배신자까지 가게 되면 이게 뭐 거의 인신공격이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고, 과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원희룡, 한동훈 지금 뭐 앞으로 길게 본다면 누가 더 정말 배신자고 배신자 아닐지 이건 누구도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의 단합, 윤석열 정부 성공에 한동훈의 방식이 옳으냐, 지금 원희룡의 방식이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인데 여기에 배신자까지 가는 것은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희룡으로서도 고민이고 한동훈 측에서는 이게 정면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한동훈 쪽에서도 뭐 긴장을 하는 부분이죠. 원희룡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지금 지지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판을 흔들어야 하는데 인신공격, 네거티브, 배신자까지 나왔습니다. 뭐 수위가 최고조로 높은 것이죠. 이제 이 다음에 한동훈 뭐 가족에 대해서 이런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공격까지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외에 뭐 한동훈에 대해서 이재명 구속을 못 시킨 것의 책임이라든지 인사 검증의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동훈에게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오히려 이재명과 가장 맞서 싸운 전투력으로는 한동훈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원희룡으로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출마를 왜 뭐 말을 뒤집었느냐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원희룡 자신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뭐 친윤이냐 찐윤이냐 이건 원희룡 자신도 지금 뭐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런 서로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추격해야 되는 원희룡 나경원 입장에서는 이게 후보 단일화도 용이하지 못하다. 또 원희룡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신공격, 네거티브도 이게 역풍이 불고 있어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게 고민입니다. 이게 지난번
김기현이 당대표가 될 때 그 흐름으로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층 이 흐름과 당원들의 지지 이게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물론 민심 20%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변수긴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과반 획득이냐 아니냐 이 싸움, 이 초반전은 일단 이 싸움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토론도 하게 되고 공개적으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공약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판을 크게 흔들 요인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뭐 원희룡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 역풍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당원들의 뜻은 정말 뭐 이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동안 여러 번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뭐 이 구도에서 쉽게 누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다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김기현이 당대표가 될 때 그때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윤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소위 안철수의 지지율이 완전히 무너지고 김기현으로 이렇게 쏠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PK나 TKS의 그 한동훈에 대해서 뭐 찬밥 신세가 되었다. 그게 오히려 당원들에게는 한동훈의 존재감을 더 높이는 한동훈의 인기는 여전하다. 이게 지금 먹혀들지 않고 있고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선 전과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이 윤심을 내세우는 것이 압도적이었지만 지금은 윤심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 성공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이 윤심만이 아니라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이제는 한 가지 색깔로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이 당원들, 이 또 국민의힘을 하나로 뭉쳐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당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걸로 읽힙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중반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도 일어나게 되고 하면 7월 10일쯤 되면 이 한동훈의 과반 획득이냐 아니냐 결선 투표로까지 가느냐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